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엄마를 때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저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17세 고등학생 서연의 분노 어린 목소리가 작은 방 안에서 떨렸습니다. 3년 전 소방관 아버지를 잃고 힘겹게 분식집을 운영하던 어머니 앞에 나타난 천사 같은 남자, 전국 200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기업 CEO 김성호. 그는 완벽한 새아버지였죠. 하지만 결혼 6개월 후 그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해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으며 소리치는 모습, 그리고 서연이 우연히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과연 17세 소녀 서연은 어떤 방법으로 거대한 권력에 맞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분식집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미영이네라고 적힌 낡은 간판 아래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박미영은 오늘도 어김없이 일찍 일어나 국물을 우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 화재 현장에서 시민을 구하다. 순직한 소방관 남편 대신 이제 미영이 혼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거든요. 엄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고등학생 딸 서연이 머리를 묶으며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응, 오늘은 단골 손님이 일찍 오신다고 하셔서. 미영은 라면 면발을 삶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단골 손님이라는 분이 누구신지 궁금해요. 요즘 매일 오시잖아요. 서연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죠. 김성호라는 분인데 참 좋으신 분이야. 항상 음식 맛있다고 하시고 팁도 많이 주시고. 미영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미영 사장님, 안녕하세요. 김성호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45살의 그는 전국에 200개 매장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맘스키친의 대표였죠. 아, 김 사장님 오셨네요. 평소대로 김치찌개 하나 드릴까요? 미영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한 부탁이 있어서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메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 음식 솜씨가 워낙 뛰어나셔서요. 혹시 저희와 함께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성우의 제안에 미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저는 그냥 동네 분식집 사장인데요. 아니에요. 진짜 음식은 정성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사장님 음식에는 그 정성이 느껴져요. 서연은 부엌 한편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죠. 동시에 이 낯선 남자에 대한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그날 이후 성우는 거의 매일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미영 사장님, 오늘 새로 만든 떡볶이 정말 맛있네요. 레시피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성우가 진심으로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고춧가루 조금 덜 넣고 설탕 대신 물엿을 넣은 것 뿐이에요. 미영이 수줍게 답했죠. 한 달이 지나자 성우는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식사 한번 하실까요? 제가 알고 있는 좋은 식당이 있거든요. 성우의 제안에 미영은 당황했습니다. 아, 그런 건 좀. 저는 그냥 평범한 분식집 사장인데요. 평범하다뇨? 전혀 평범하지 않으세요. 성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가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엄마, 그분과 식사하고 오세요. 서연이 어머니를 격려했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미영이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네,
엄마도 가끔은 쉬셔야죠. 옆집 슈퍼를 운영하는 김복순 아주머니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그 남자분 정말 괜찮은 것 같더라. 복순이 가게에 들러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미영이 수줍게 답했죠. 뭘 모르겠어. 보면 알잖아. 진심인지 아닌지는. 복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의 친정어머니 조순자 할머니는 조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미영아,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죠. 아직 서연이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할머니도 맞는 말씀이지만 미영이도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복순이 미영을 감쌌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성우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미영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성우가 반지를 꺼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죠. 정말요? 하지만 저는 그냥 평범하다는 말 그만하세요.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분이에요.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치러졌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고 성우의 회사 직원들도 참석했죠. 미영 사장님, 정말 축하드려요. 성우의 비서 최민기 과장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결혼 후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우가 마련해준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서연도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죠. 엄마, 정말 좋아졌네요. 서연이 새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꿈만 같아. 미영이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6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우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어요. 여보, 오늘도 늦으셨네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 복잡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성우가 피곤한 듯 답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성우가 평소보다 훨씬 많이 취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여보, 물 좀 가져다 드릴까요? 미영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우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물은 뭔 물이야? 넌 항상 그런 식이야. 성우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에 다정한 새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거든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을 엿보는데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넌 내가 없었으면 아직도 그쪽 방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있었을 거야. 성우가 미영의 머리채를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미영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여보, 제발 이러지 마세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러지 말라고? 내가 누구 덕분에 이런 집에서 살고 있는 줄 알아? 서연은 이 모든 것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 새아버지의 모습인가? 겉으로는 그렇게 좋은 사람인 척했는데 분노와 실망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어머니가 다시 고생하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성우가 방에 들어간 후 서연은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서연이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그냥 술 드셔서 그래. 미영이 억지로 웃으며 답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서연은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두면 어머니가 더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고등학생인 자신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때 서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컴퓨터였어요. 다음 날 성우가 출근한 후 서연은 그의 노트북에 접근했습니다. 평소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던 서연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이었어요. 조심스럽게 파일들을 뒤져보는데
이상한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납품업체라고 적힌 폴더였죠. 폴더를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신선한 날짜로 바꿔서 납품하는 내용, 상한 재료들을 숨기는 방법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이것 때문에 식중독이 발생해도 덮을 수 있는 방법들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전국 200개 매장에서 이런 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거죠. 게다가 성우의 음성 파일도 발견했는데 이 정도면 식중독 나와도 묻힐 수 있어라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야. 어머니도 속이고 수많은 사람들도 속이고 있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서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성우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썩은 고기로 만든 음식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더 중요한 건 어머니를 때리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성우는 평소처럼 다정한 모습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잘 잤니? 성우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그 가짜 미소를 보며 속으로 분노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네, 잘 잤어요. 오늘 학교에서 컴퓨터 동아리 활동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서연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래, 공부 열심히 해. 성우가 신문을 읽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영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안도했어요.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 평온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출근한 후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아빠, 제가 옳은 일을 하는 거죠? 서연이 책상 위에 놓인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소방관 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서연은 아버지라면 분명 자신을 응원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먼저 성우의 회사 시스템에 접근해야 했어요. 서연은 어제 노트북에서 본 접속 정보들을 기억해냈습니다. 다행히 성우가 비밀번호를 자동 저장해 놨더라고요. 조금만 더 파보면 더 많은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서연은 회사의 내부 메일 시스템에 접근했습니다. 수많은 메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유통기한 연장건에 대해서였죠. 메일을 열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주 들어온 닭고기 중 일부가 상했지만 냄새만 가리면 판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직원이 보낸 메일이었고 성우의 답변도 있었어요. 향신료를 많이 넣어서 냄새를 가리고 할인 판매하세요. 어차피 모를 거예요. 서연은 이 메일들을 모두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단짝 친구 이지우였어요. 서연아,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오늘 같이 영화 보러 갈래? 지우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 지우야. 요즘 좀 바빠서 다음에 꼭 갈게. 서연이 사과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데? 혹시 무슨 일 있어?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공부 때문에. 서연은 친구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다시 컴퓨터에 집중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의 재무 파일들을 찾아봤어요.
수상한 거래 내역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업체들에게 거액의 돈이 지급되고 있었거든요. 그중 하나는 신선식품이라는 이름의 업체였는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 회사 같았습니다. 서연은 이 업체의 주소를 검색해 봤어요. 놀랍게도 허름한 창고 건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전국 200개 매장에 식자재를 공급한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연은 직접 그 창고를 보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에게는 친구와 도서관에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산업단지였습니다. 창고는 생각보다 더 허름했어요.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행히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담장 틈새로 살짝 들여다보니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어요. 트럭 뒤쪽 문이 열려 있었는데 안에서 역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스마트폰으로 이 모든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트럭 번호판도 놓치지 않고 촬영했습니다. 이때 창고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재빨리 숨었습니다. 이번 주 배송분은 이미 나갔나?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모두 나갔습니다. 하지만 냄새 때문에 몇 군데서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다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향신료로 가렸으니까 금방 모를 거야. 김 사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 첫 번째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이 대화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김 사장님이라는 건 분명 성우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역시 모든 게 성우의 지시였던 거예요. 서연은 이 대화도 휴대폰으로 녹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리기 어려웠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때 서연은 진우 삼촌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의 오빠인 박진우는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라 분명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연은 바로 진우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삼촌, 안녕하세요. 서연이에요. 서연아.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진우가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삼촌,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무슨 일이야? 진우가 궁금해했습니다.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요.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요. 서연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진우는 조카의 진지한 목소리에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알겠어. 내일 오후에 만나자. 카페에서. 진우가 약속을 잡아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연은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혼자가 아니게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성우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머니에게 더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성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아빠, 오늘 회사는 어떠셨어요? 서연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 요즘 일이 좀 복잡해서. 성우가 피곤한 듯 답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 속에 숨겨진 뜻을 알고 있었어요. 아마 자신이 발견한 불법 행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아직은 티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성우를 안심시켜야 했어요. 아빠 회사가 정말 크시니까 일도 많으시겠어요. 서연이 순진한 척 말했습니다. 그렇지. 전국에 매장이 많다 보니까. 성우가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역겨움을 느꼈지만 참았어요.
곧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내일 삼촌과의 만남을 위해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메일 캡처까지 USB에 모두 저장했어요. 이제 정말로 시작이었습니다. 성우의 가면을 벗겨낼 시간이 온 거죠. 다음 날 오후 서연은 진우 삼촌과 약속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평소 밝은 모습과 달리 서연의 표정이 심각해서 진우도 긴장했어요. 서연아, 무슨 일인지 말해봐. 진우가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삼촌, 이거 보세요. 서연이 준비해온 USB를 삼촌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내용을 보며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이게 뭐야? 정말 진짜야? 진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모두 제가 직접 확인한 거예요. 서연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찍은 사진과 녹음 파일도 들려주었어요. 진우는 모든 걸 본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아, 이건 정말 큰 사건이야. 그런데 너 혼자 이런 위험한 일을 하다니. 진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서연이 어머니가 맞는 장면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미영이를 때렸다고? 진우가 주먹을 쥐며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들릴 수도 있어요. 서연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런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진우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엄마가 말리셨어요. 더 큰일 날까봐 무서워하시거든요. 서연이 답했습니다. 진우는 조카의 용기에 감탄했어요. 동시에 이 사건의 심각성도 깨달았습니다. 서연아, 이건 우리 지역 신문사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사건이야. 서울의 중앙 언론과 연결해야겠어. 진우가 계획을 세우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도와주실 거예요? 서연이 기뻐했습니다. 당연하지. 내 조카가 이렇게 용감한 일을 하는데. 진우가 서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 해. 상대방이 알게 되면 위험할 수 있거든. 진우의 당부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더욱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우의 컴퓨터에 접근할 때마다 새로운 파일들을 발견했어요. 특히 은행 거래 내역이 중요했습니다. 가짜 업체들에게 돈이 흘러가는 경로가 명확히 드러났거든요. 어느 날 서연은 성우의 핸드폰에서 흥미로운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내일 새벽 배송분 조심하세요. 보건소에서 갑작스럽게 점검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누군가가 성우에게 보낸 경고 문자였어요. 서연은 이것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부패한 공무원과의 연결고리까지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하지만 서연의 행동이 점점 대담해지면서 성우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요즘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성우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학교에서 과제가 많아서요. 컴퓨터로 해야 할 게 많거든요. 서연이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오래 하면 눈에 안 좋아. 적당히 해. 성우가 말했지만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서연은 성우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 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성우의 컴퓨터에 직접 접근하는 대신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며칠에 걸쳐 연구한 결과 성우의 노트북에 몰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도 성우의 파일들을 볼 수 있게 됐어요. 더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편 복순 아주머니도 이상한 점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요즘 우리 동네 치킨집에서 배탈 난 사람들이 많다던데? 복순이 서연에게 말했어요. 정말요? 서연이 관심을 보이자 복순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응, 그리고 시장에서도 이상한 냄새 나는 고기가 들어온다고 상인들이 수군거려. 혹시 내 새아빠 회사랑 관련 있는 거 아닐까? 복순의 말에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동네 주민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거죠. 아주머니, 혹시 어떤 상인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뭔가 있어? 복순이 궁금해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서연이 얼버무렸습니다. 복순은 서연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시장 상인들과 연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서연은 복순 아주머니를 통해 시장 상인들과 만날 수 있었어요. 정말로 이상한 식자재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육점을 운영하는 박 사장님의 증언이 중요했어요. 요즘 들어오는 고기들이 냄새가 이상해요. 유통기한은 멀쩡한데 색깔도 이상하고 박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들어오는 건가요? 서연이 물었어요. 맘스키친이라는 회사에서 오더라고요. 전에는 괜찮았는데 최근 몇 달 사이에 품질이 확 떨어졌어요. 박 사장님의 증언에 서연은 확신을 얻었습니다. 성우의 범죄가 단순히 회사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서연은 이 모든 증언들도 녹음해서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그날 저녁집에 돌아온 서연은 평소처럼 가족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뭔가 의심하고 있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서연아,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성우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대로 수업 듣고 친구들이랑 얘기하고요. 서연이 대답했어요. 친구들이랑 뭔 얘기를 하는데? 성우가 계속 캐묻더라고요. 그냥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얘기나 연예인 얘기요. 서연이 시치미를 뗐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의심의 눈빛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서연은 진우 삼촌과 전화로 현재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삼촌, 증거는 충분히 모았는데 새아빠가 저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서둘러야겠다. 내일 서울 기자 친구와 만나기로 했어. 진우가 답했습니다. 정말요? 서연이 기뻐했습니다. 응, 하지만 너는 당분간 조용히 지내. 더 이상 위험한 일은 하지 마. 진우가 당부했어요. 서연은 삼촌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성우의 의심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며칠 후 서연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성우의 비서 최민기 과장이었어요. 서연 양, 혹시 시간 되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최민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저를 왜요? 서연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아무도 모르게 만났으면 하는데. 최민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민했어요. 성우의 부하 직원과 만나는 게 안전할까? 하지만 최민기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서연이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최민기는 평소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어요.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최 과장님,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 양, 혹시 김 사장님의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최민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하지만 최민기의 절박한 표정을 보니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데요? 서연이 반대로 질문했습니다. 사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요. 최민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5년 동안 김 사장님과 일해왔는데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최민기는 자신이 목격한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절약이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더 저렴한 재료를 쓰는 거라고. 하지만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도 그냥 쓰라고 하고. 최민기의 고백에 서연은 놀랐습니다. 역시 내부에서도 문제를 느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과장님도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사람들이 먹는 음식인데. 최민기가 분노하며 답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참으셨어요? 서연이 궁금해했습니다. 최민기는 잠깐 주저하다가 답했습니다. 제 아내가 암 투병 중이에요. 치료비 때문에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거든요. 최민기의 사연을 들은 서연은 마음이 아팠어요. 이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과장님 딸과 비슷한 나이의 서연 양이 이런 위험에 처해 있는 걸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최민기가 결심을 다지며 말했습니다. 제가 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서연이 물었어요. 김 사장님이 요즘 서연 양을 의심하고 있어요. 컴퓨터 사용 기록을 확인하라고 지시하기도 했고요. 최민기의 말에 서연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역시 들켰구나. 그래서 미리 알려드리려고 연락한 거예요. 조심하세요. 최민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저와 함께 일하실 수 있나요? 서연이 용기를 내어 제안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최민기가 놀라며 물었어요. 저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내부 사정을 아시는 분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최민기는 잠깐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최민기가 말했습니다. 뭔가요? 제 아내 치료가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달이면 수술이 끝나거든요. 최민기의 부탁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과장님 사정을 이해해요. 그날부터 최민기는 서연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호의 일정, 중요한 회의 내용, 의심스러운 거래처들에 대한 정보까지 모든 걸 알려주었어요. 특히 성호가 시장 상인들을 협박한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문제 제기하는 상인들에게 거래를 끊겠다고 위협했던 거죠. 한편 복순 아주머니도 서연을 위해 동네 정보망을 가동했습니다. 서연아, 시장 상인들이 너를 도와주고 싶어 해. 복순이 말했어요. 정말요? 서연이 기뻐했습니다. 응, 다들 그 회사 때문에 피해본 게 많거든. 특히 박 사장님이 적극적이야. 복순의 말에 서연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도 손녀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봐도 내가 뭔가 큰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할머니가 서연을 불러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그냥. 서연이 말을 흐렸습니다.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어른들과 상의해라. 할머니가 따뜻하게 조언했습니다. 서연은 할머니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가족들이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 성호가 집에 와서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서연의 컴퓨터를 슬쩍 확인해 보려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이미 모든 흔적을 지워놨었습니다. 최민기가 미리 경고해 줬거든요. 서연아, 컴퓨터 잘 관리하고 있지?
성우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어요. 네, 바이러스 검사도 자주 하고 있어요. 서연이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성우는 아무것도 찾지 못해서 실망한 듯 했어요. 하지만 의심의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최민기와 비밀 연락을 취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새아빠가 제 컴퓨터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서연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앞으로 더 조심하세요. 내일은 사설 탐정을 고용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최민기의 답장에 서연은 긴장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든든한 동맹들이 생겼다는 사실에 용기도 났습니다. 최민기, 복순 아주머니, 시장 상인들, 그리고 진우 삼촌까지.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서연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우가 사설 탐정을 고용한다면 더 이상 집에서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대신 외부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복순 아주머니네 슈퍼 뒤편에 작은 창고가 있었는데 그곳을 임시 본부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서연아, 언제든지 와. 우리가 도와줄게. 복순이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제 진짜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될 준비가 끝났습니다. 성우는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그의 주변에는 이미 정의로운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최민기가 제공한 정보를 통해 서연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성우의 범죄가 단순한 식자재 조작을 넘어선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연 양, 이걸 보세요. 최민기가 복순 아주머니네 창고에서 서연에게 문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6개월 전 부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서연이 문서를 읽어보니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 식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그 아이가 먹은 음식이 맘스키친 가맹점에서 나온 거였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이 언론에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어요. 김 사장님이 돈으로 무마했거든요. 최민기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얼마를 줬는데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5억 원이요. 그 가족에게 합의금을 주고 언론사에도 돈을 뿌렸어요. 최민기의 답변에 서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돈으로 해결하려 했다니. 그때 복순 아주머니가 창고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큰일 났어. 복순이 급하게 말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너희 집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어. 분명 사설탐정인 것 같더라. 복순의 말에 서연과 최민기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역시 성우가 감시를 시작한 거였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네요. 서연이 긴장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욱 조심해야겠어요. 최민기가 걱정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에 진우 삼촌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아, 서울 기자와 만났는데 정말 큰 관심을 보이더라. 진우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서연이 기뻐했습니다. 응,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더라. 특히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증언이 중요하다고. 진우의 말에 서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산의 그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 삼촌, 혹시 부산 사건 피해자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서연이 물었어요. 어려울 것 같은데. 합의 조건에 함구 서약도 포함되어 있을 거거든. 진우가 답했습니다. 서연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최 과장님, 혹시 그 부산 사건 관련 서류가 더 있나요? 서연이 최민기에게 물었습니다. 회사에 있긴 한데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김 사장님이 제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최민기가 난처해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볼게요. 서연이 결심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최민기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며칠 후 서연은 기회를 엿보다가 성우의 회사에 잠입했습니다. 최민기가 미리 알려준 보안 시스템을 피해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성우의 개인 금고에서 부산 사건 관련 서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니 더욱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어요. 성우가 피해 가족을 협박까지 했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만약 이 일을 공개하면 다른 자녀들에게도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위협했던 거죠. 서연은 이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길에 경비원과 마주쳤어요. 다행히 최민기가 미리 말을 맞춰놔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 최 과장님 조카분이시죠? 안녕하세요. 경비원이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촌이 깜빡한 서류가 있다고 해서 가지러 왔어요. 서연이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창고로 돌아온 서연은 진우 삼촌과 즉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삼촌, 엄청난 걸 찾았어요. 서연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뭘 찾았는데? 진우가 궁금해했습니다. 부산 사건 피해 가족을 협박한 증거요. 그리고 다른 피해 사례들도 여러 건 있어요. 서연의 말에 진우는 놀랐습니다. 정말? 그럼 이제 확실한 기사를 쓸 수 있겠는데. 진우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한 가지 더 걱정이 있었어요. 혹시 기사가 나가면 그 가족들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을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 신원보호는 철저히 할 거니까. 진우가 안심시켰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어두웠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성우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도서관에 갔다 왔어요. 서연이 답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뭘 했는데? 성우가 계속 캐묻더라고요. 그냥 숙제하고 책 읽고요. 서연이 시치미를 뗐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의심의 눈빛은 더욱 짙어졌어요. 그날 밤 서연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성우가 본격적으로 서연을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날 최민기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 양, 큰일이에요. 김 사장님이 서연 양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라고 지시했어요. 최민기의 말에 서연은 긴장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과장님, 제 안전보다는 증거 보호가 더 중요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위험해요. 최민기가 걱정했지만 서연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복순 아주머니도 서연을 위해 동네 정보망을 총동원했어요. 서연아, 앞으로 우리가 내 주변을 지켜볼게. 복순이 약속했습니다. 이제 최종 결전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서연은 성우의 거대한 범죄 조직의 전모를 파악했고 든든한 동맹들도 확보했어요.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우 삼촌의 연락으로 서연은 드디어 중앙 언론과의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탐사보도팀 기자 김현수 기자를 만났어요. 서연 양이군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들었어요. 김현수 기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서연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김현수 기자는 서연이 가져온 모든 증거를 꼼꼼히 검토했어요. 파일 하나하나를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대형 기사가 나갈 수 있어요. 정말 잘하셨네요. 김현수 기자가 말했습니다. 언제쯤 기사가 나갈 수 있을까요? 서연이 궁금해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전에 몇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김현수 기자가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추가 증언과 관련 기관의 공식 입장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서연 양은 안전한 곳에 있는 게 좋겠어요. 상대방이 눈치채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김현수 기자의 당부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거든요. 서울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일주일을 더 버틸 수 있을까? 성우의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말이에요. 집에 도착한 서연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시선이 더욱 날카로워진 게 느껴졌어요. 서연아,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성우가 문 앞에서부터 묻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갔다 왔어요. 서연이 미리 준비한 답변을 했습니다. 무슨 영화 봤는데? 성우가 계속 캐묻습니다. 로맨스 영화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서연이 얼버무렸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의심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성우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요즘 회사에 도둑이 든 것 같아. 중요한 서류들이 사라졌거든. 성우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정말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서연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누가 했는지 확인되면 그때 신고할 거야. 성우가 서연을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에서 서연은 확신했어요. 성우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식사 후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성우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미영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잠깐 나와 볼래?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거실로 나가니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즘 아빠가 이상하지 않니?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서연이 모른 척했습니다. 너를 자꾸 의심하는 것 같아. 혹시 무슨 일 있어?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은 어머니에게 모든 걸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냥 사춘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서연이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정말? 그럼 다행인데. 미영이 안도했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어요. 다음 날 서연이 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성우가 막더라고요. 서연아, 오늘은 집에 있어. 성우가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왜요? 학교 가야 하는데. 서연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손님이 오시거든. 가족 소개를 해야 해서. 성우가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감시하려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하는 서연은 답답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진우 삼촌이나 최민기와 연락도 제대로 취할 수 없었어요. 성우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정말로 손님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사설 탐정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우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분명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성우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잠깐 나와봐. 성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서연은 각오를 다지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네, 왜 부르셨어요?
서연이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너 혹시 내가 모르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성우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학교 다니고 집에서 공부하는데요. 서연이 시치미를 뗐습니다. 정말? 그럼 내 컴퓨터 좀 확인해 봐도 될까? 성우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어요. 네, 확인하세요. 숨길 게 없는데요. 서연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성우는 서연의 컴퓨터를 꼼꼼히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서연이 미리 모든 흔적을 지워놨었거든요. 하지만 성우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서연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성우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휴대폰으로 진우 삼촌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연아, 내일부터 기사 준비에 들어간다. 조금만 더 버텨라. 삼촌의 메시지에 서연은 희망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 며칠만 더 버티면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이 가장 위험한 시간이 될 것 같았어요. 성우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가 출근하면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서연아, 앞으로 조심해서 행동해.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거든. 성우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은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성우와의 최종 대결이 머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진우 삼촌으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은 서연은 가슴이 뛰었어요. 서연아, 오늘 저녁 8시에 모든 방송사에서 동시에 보도된다. 진우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드디어 끝나는 건가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김현수 기자가 정말 대단한 기사를 써줬어. 전국이 깜짝 놀랄 거야. 진우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성우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우가 의심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오후 6시쯤 성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거였어요. 표정도 어둡고 뭔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오셨네요. 미영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회사에 좀 급한 일이 생겨서 성우가 짧게 답했어요. 서연은 성우의 표정을 보며 불안했습니다. 혹시 뭔가 눈치챈 걸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몇 시간 후면 모든 게 공개될 테니까요. 저녁 8시가 다가오자 서연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성우도 함께 있었어요. 갑자기 모든 채널에서 속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속보입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맘스키친의 대규모 식품 안전 위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성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김성호 대표는 지난 3년간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전국 매장에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가 계속 이어졌어요. 화면에는 서연이 찍은 창고 사진들과 녹음 파일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부산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돈으로 무마한 사실까지 공개된 거였어요. 여보, 이게 정말인가요? 미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거든요. 그때 화면에 최민기가 나타났습니다. 5년간 김성호 대표와 함께 일하면서 이런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최민기의 증언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성우는 최민기를 보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저 배신자 같은 놈. 성우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어요. 그때 부산 사건 피해자 가족도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선명했어요. 아이를 잃은 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입을 막으려고 하더라고요.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가족의 증언에 성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어요. 시장 상인들의 증언, 식중독 피해자들의 이야기까지 모든 게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리모컨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어요. 이 모든 게 누구 짓이야? 성우가 분노하며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했어요. 성우는 서연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뭐라고? 내가 뭐라고 했어? 성우가 다가오며 소리쳤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가 수집했어요. 그리고 언론에 제보했고요. 서연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서연아, 무슨 말이야? 엄마에게도 말하지 않았잖아. 미영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엄마를 보호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엄마한테 폭력을 휘두르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었거든요. 서연이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성우의 폭력, 불법 식자재, 부산 사건까지 모든 걸 어머니에게 설명했어요. 미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말이야?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모두 사실이에요. 서연이 확신에 차서 답했습니다. 그때 성우가 서연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너 이 배은망덕한 것. 성우가 손을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이었어요. 김성호 씨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성우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가진 돈과 인맥으로 어떻게든. 성우가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증거가 공개된 상황에서는 어떤 권력도 소용없었거든요. 수갑이 채워진 성우를 보며 서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허무함도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서연이 미영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딸을 꼭 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고생 많았어, 우리 딸. 엄마가 몰라서 미안해.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복순 아주머니를 비롯한 동네 주민들이 몰려왔습니다. 서연아, 정말 대단하다. 우리 모두를 구해줬어. 복순이 서연을 칭찬했어요. 진우 삼촌도 달려왔습니다. 서연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진우가 조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최민기도 찾아왔어요. 서연 양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민기가 깊게 인사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손녀를 보며 뿌듯해했어요. 우리 서연이가 이렇게 큰일을 해냈구나. 정말 대견하다.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끝났어요. 정의가 승리한 거였습니다. 6개월 후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성우에게는 징역 15년과 전 재산 피해 배상 판결이 선고됐어요. 서연과 미영은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피고인 김성호는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습니다. 재판장의 선고문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성우는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판결 후 서연과 미영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성우의 전 재산으로
피해 배상을 받은 돈 중 일부로 작은 식당을 열기로 했어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깨끗한 음식을 만들 수 있겠네요. 서연이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제는 정말 마음 편히 요리할 수 있겠어. 미영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두 사람이 선택한 곳은 순자 할머니의 옛 집터였습니다. 할머니가 그 땅을 물려주겠다고 하셨거든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게 어떨까? 할머니가 제안했어요. 정말 좋은 곳이네요. 서연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새 식당의 이름은 클린키친으로 정했어요. 투명한 식자재 유통을 표방하며 모든 재료의 출처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복순 아주머니는 물론이고 시장 상인들도 모두 도와주기로 했어요. 미영아, 우리가 직접 기른 채소들 공급해 줄게. 박 사장님이 약속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함께 건전한 음식 문화를 만들어가요. 미영이 고마워했습니다. 진우 삼촌은 서연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출간했어요. 제목은 17세 디지털 수사관이었습니다. 서연아, 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 진우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서연은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어요. 하지만 서연은 학업에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컴퓨터 실력을 더 키워서 사이버 범죄 수사관이 되고 싶어요. 서연이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멋진 꿈이네. 응원할게. 진우가 격려했어요. 최민기는 아내의 완치와 함께 새로운 직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정직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가끔 서연 모녀를 찾아와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서연 양 덕분에 저희 가족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어요. 최민기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과장님도 용기를 내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서연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부산의 피해자 가족도 편지를 보내왔어요. 서연 양 덕분에 아이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은 서연은 눈물이 났어요. 자신이 한 일이 정말 의미 있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개업 첫날 동네 주민들이 모두 축하하러 왔습니다. 복순 아주머니는 물론이고 시장 상인들 그리고 멀리서 온 사람들까지 식당을 가득 채웠어요. 서연아, 정말 자랑스럽다. 복순이 서연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서연이 고마워했습니다. 지우도 친구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서연아, 너 정말 대단해. 나도 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지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너도 충분히 용기 있어. 서연이 친구를 격려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모든 음식이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진다는 소문이 퍼져서였어요. 정말 맛있어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네요. 손님들이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선한 재료만 사용하겠습니다. 미영이 손님들에게 약속했어요. 저녁이 되자 서연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새 집에도 아버지 사진을 모셔놨거든요. 아빠, 저희가 정말 안전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곳을 열었어요. 서연이 아버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웃으면서 요리해요. 아빠가 지켜주신 덕분이에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묻어 있었어요. 미영이 서연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정말 많이 컸구나. 엄마보다 더 용감해졌어. 미영이 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서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가 두 모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우리 가족이 이제 진짜 행복해졌구나. 할머니의 말에 서연과 미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서연은 청소년 사이버 범죄 신고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해킹 실력을 정의로운 일에 활용하기 위해서였어요. 서연 양, 정말 실력이 뛰어나시네요. 센터 직원이 감탄했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날도 한 중학생이 사이버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어요. 서연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 그 학생을 도와주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포기하지 마. 서연이 그 학생을 격려했어요. 고맙습니다. 언니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중학생이 고마워했습니다. 2년 후 서연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해서 전문적인 공부를 시작했어요. 어느 날 서연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찰청에서 사이버 수사관 특별 채용 제안이 온 거였어요. 서연 씨의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졸업 후에 저희와 함께 일하시겠어요? 경찰청 관계자가 제안했습니다. 영광입니다.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서연이 기뻐하며 답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모두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자랑스럽다. 미영이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정말 멋진 사람이 됐구나. 순자 할머니도 기뻐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창문 너머로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어요. 이제 서연은 더 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의와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수사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서연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아버지도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믿었어요. 클린키친의 불이 꺼지고 동네는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에 두려운 고요함이 아니었어요. 평화롭고 따뜻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서연과 미영, 그리고 순자 할머니는 각자의 방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그들의 새로운 삶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진실이 밝혀진 후의 세상은 분명 더 아름다울 것이라고 믿으며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